오늘 정말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내란 사태 터지고 나서 우리 오창익 국장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셨을까 너무 궁금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네. 국장님 저기 그날 어디 계셨고 그 이 소식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감회가 드셨습니까? 그 12월 3일 내란의 밤이죠. 예, 내란의 밤. 저는 집에서 뭐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예. 데스크탑으로 쓰니까 이제 카톡이 뜨잖아요. 예. 기자들이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오.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는데 뭐 계엄이래요. 그래서 예. 헐 농담하지 말라고. 밤에 왜 나한테 그러니?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 진짜예요. 그리고 예. 뭐 다들 계엄 관련 기사 쓰느라 바빠요. 예. 곧 텔레비전에 나온대요. 예.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켜고 봤더니 윤석열이 나와서 정말 그런 회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날 밤 10시 한 반쯤? 아니요, 그러니까 반쯤 방영이 되기 시작했고 저는 한 25분, 한 5분 정도 일찍 알았어요. 그렇군요. 뭐 한 끗 차이니까 별로 예, 중요하진 않은데. 예. 그래서 바로 한 건 옷을 입었죠. 예. 그래서 왜 옷을 입으셨어요? 국회로 가야 되니까요. 저는 교양이 있어서 예. 계엄을 선포하면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푼다는 거는 헌법사항이니까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옷을 입었고 네. 저희 집에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예. 그 직장 다니는 아들 예. 같이 살고 있어서 예. 셋이서 이제 가게 됐죠. 그 아드님까지. 네, 아니 아들도 다 크고 뭐 운동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또 차도 몰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바리케이트로 쓰일 그러는 와중에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국회로 와라, 국회에서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리고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되려면은 그런 공익 마인드, 유사시에는 뭐 내 모든 걸 다 던져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군요. 그때 어떤 분들은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망갔다고? 아니 실제로.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일면이었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선고한 판사도 잡아다가 족치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려진 거는 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제대로 된 명단이 알려지지 않은 거고 네. 내란 세력들이 내란 우두머리만이 아니라 내란에서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네. 그걸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하여튼 윤석열이 보기에 지 마음에 안 들거나 지가 싫거나 지 기대에 차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족치려고 했던 거고 놀랍게도 그중에서 사법부의 구성원인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체포 대상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국회가 제일 안전할 수도 있겠다. 하여튼 동료들은 뭐 명동성당으로 간 사람도 있고 뭐 여럿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 갔고 전쟁 때는 이제 전쟁터가 제일 안전하다는 말이 있는 그렇습니까? 것처럼 지금 뭐 속보가 들어왔는데 대법원에서 판사에 대한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은 중대한 사법권 침해다. 이렇게 논평이 나온 모양입니다. 뭐 당연하죠. 전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오창익 국장님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정치인들을 다 잡아가면 그 남태령의 수백 미터 지하의 그 벙커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면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양복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대체로 뭐 자켓이나 이런 거 옷을 다 벗기죠. 전부 벗깁니다. 아니 빤스도 안 입히고 전부 벗깁니다. 그래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첫 장면이에요. 왜요? 뭐 일단 기선을 제압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잖아요.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인들 앞에서 누군가 앞에서 아무것도 못 입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무릎 꿇게 하거든요. 무릎을 꿇게 합니까? 근데 처음엔 저항하겠죠. 근데 저항하면 때려요, 곤봉으로. 근데 사람이 그 곤봉을 맞으면서 몇 대나 참을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 한 대만 맞아도 그냥 굴복할 거고. 아이고야. 뭐 근데 매 앞에 장사 없어요. 아무리 의지가 굳어도 누구든지 맞으면요. 그냥 엎어지게 돼 있습니다. 쓰러지게 돼 있고요. 스스로 벗으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보안사. 지금 바꿔서 방첩사인데 그러나 스스로 벗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럼요. 그럼 버티면 때리고 강제로 벗겨요. 속옷까지 다. 그래서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무릎 꿇게 하고요. 검신이라고 그래서 몸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할 게 뭐 있어요? 갑자기 잡혀간 사람들이 네네네. 무슨 흉기를 가지고 있을 리도 없고 까닭도 그렇죠. 없고 예. 그리고 벗겨보지 않아도 흉기 같은 건 다 알잖아요. 예. 근데 항문 같은 데를 열어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거기다 뭐 독약 앰플 넣었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 식의 상상이에요. 기괴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 말씀만. 계엄사 같은 데 끌려가잖아요. 네. 보안사, 지금 방첩사, 네. 빨가벗겨 놓는다 그랬죠. 무릎 꿇혀 놓는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걸 촬영합니다. 촬영을 해요? 그럼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냥 죽는 게 낫죠. 혀 깨물고 죽는 게 낫죠. 자살도 못하게 해요. 김용희 의원이 자살 쇼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인간을 파괴해버리는 가장 끔찍한 반인륜 범죄예요. 이 내란 세력이 저지르려고 했던 게. 그런 걸 당해봐요. 갑자기 어떤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미안하지만 우 의장도 이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고 본인도 아마 당했을지 모르고 그다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차를 타고 국회로 가는 동안 옛날에 계엄사에 끌려갔던 옛날에 어디 호텔에 연행됐던 4시간 동안 알몸으로 있었던 상황이 생각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트라우마거든요. 그런 짓들을 시켜요. 그다음에 군복으로 갈아입힙니다. 군복으로. 그리고 또 때리는 거예요. 또 때려요. 계속 때리죠. 그냥 그러니까 자존감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잡혀왔는지, 네가 여기 왜 잡혀왔는지 이런 거 모르게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기선제압. 한 이틀, 사흘 뭐 계속 때립니다. 그러니까 조사하고 이런 거 없이요. 무조건 때리고 기력 찾으면 또 때리고 물깨얹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문을 하고요. 계엄 상황이니까 인권이라는 게 기본권이라는 게 아예 완전히 그러니까 씨가 말라버린 상황. 사람들이 소위 대공 업무하고 이런다는 사람들이 뭐 북한에 대해서 뭘 했던 건 하나도 없고 또는 변변한 것도 없고 국민을 괴롭히는 일들만 했잖아요. 그 치안본부 대공문실이라는데 남영동 대공문실 경찰도 그랬고 보안사 서빙고도 그랬고 국정원 중앙정보부 다 마찬가지였는데 심지어 이 사람들의 소위 솜씨 이거 따옴표 쳐야 되는데 솜씨가 어느 정도냐면 6.25 참전용사로 북한 군들을 때려잡았던 해병대 장교. 그다음에 6.25 끝난 다음에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금성 무공훈장까지 받았어요. 공이 커가지고. 그다음에 제대하신 다음에 이분이 뭐 했냐면 예비군 중대장을 했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DNA가 반공이잖아요. 이런 분도 제주도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일본의 작은 아버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잡아다가 족쳐가지고 간첩을 만들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마구잡이로 때리고 모욕 주고 그래서 이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시켰을 때 이분은 놀랍게도 고문을 이기진 못했지만 하여튼 자기가 간첩이라는 자백은 안 했어요. 2달 동안 안 했습니다. 왜냐 저한테 계속 맞는데도 저한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6.25 때 죽인 공산당 얼굴이 떠오른대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남영동 대공무실 사건인데 어떻게 했냐면 너 내일까지 자백 안 하면 네 딸을 불러다가 성폭행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앞방에서 젊은 여자의 비명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서 주세요. 저 간첩이에요. 이렇게 썼던 거죠. 그리고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건 연출이었어요. 나중에 천만다행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검사 앞에 가잖아요. 검사는 뭐 남영동 사건이거나 또는 방첩사, 보안사 사건이면 그냥 사인만 해서 보내는데 검찰에 가니까 좀 낯선 곳이고 다른 곳이잖아요. 그분이 검사님 저는 간첩이 아니에요. 저 6.25 참전 용사예요. 저 금성 무공훈장 받은 사람이에요. 해병대 장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욕하면서 이 땡땡 정신 못 차렸네. 다시 끌고 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야. 2달 동안 고문 당했던 사람이 다시 끌려가서 다시 간첩이 되는 시간은 이틀도 안 걸렸습니다. 그때 그 검사가 지금 국민의힘 있잖아요. 거기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재선까지 했나 그래요. 그 이름은 얘기할 수 이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사철이에요. 제가 책임지는. 이사철? 그 부천에? 그 사람이 그 검사였어요. 옛날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고.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계속 살아남았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역구가 별로 좋은 데가 아니었어요. 야당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부천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만약 뭐 윤상현이처럼 적당한 좋은 지역구에서 살아남았으면 지금도 저 국민의힘 중진으로 나라 걱정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타령하고.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그렇게 때리고 모욕 주고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인간이 아닌 하나의 짐승이 되는 짐승이 거죠.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도 예. 자기가 그렇게 느껴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인간으로서의 작용이 없고 예. 먹고 자고 싸고 예. 그다음 맞고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수사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완전히 그때 어떻게 하냐면 백지를 줘요. 예. A4지 이만큼을 주고 너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쓰라 그래요. 그리고 쓱 읽어보고 예. 쓱 읽어보고 또 때려요. 5살 때 기억은 없니? 뭐 이러면서. 야, 초등학교 1학년 때 네가 무슨 초등학교 나와서 국민학교 나왔지 이런 아재기 가면서 또 때려요. 그 초등학교라고 쓴 거는 야, 네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잖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발기질하고 그 군인들이니까 전투화 워커를 신고 있는데 전투화를 밟고 뭐 그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만들어냅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이 소위 통치에 쓸만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때리고 계속 일대기를 완성해 가도록 해요. 뭐 컴퓨터 이런 거 없으니까 당연히 손으로 볼펜으로 다 쓰게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작업이에요. 어디나 그렇게 해요. 흠씬 때리고 물고문하고 뭐 전기고문하고 사람이 아닌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일대기를 쓰게 해요. 너무 놀랍게도 가슴 아프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런 일 당했고요. 아이고. 김근태 의원도 이런 일 그럼요. 당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옷 벗겨놓고 그 성희롱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성기 같은 거 몽둥이로 툭툭 치고. 야, 이 새끼야. 이것도 자지냐? 뭐 이러면서. 아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는 뭐 육군 중사밖에 안 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는 그냥 갈아 버려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양기장에서 분쇄기로 갈아서 난지도에 갖다 버리면 넌 끝이야. 지금 상암동이죠.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그 얘기가 그냥 거짓말로 안 들려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수백 미터 지하의 벙커에 이분들을 다 체포를 해서 구금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동안 묶어뒀다가 풀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군요. 전혀 아닙니다. 아주 거기서 그냥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반성문을 쓰게 해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고백하라는 거예요. 없는 잘못도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이미 뭐 지금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뭐 간첩 혐의 이런 것들도 다 시인하게 만들고 시나리오가 있죠 이제.